뉴스를 보면 간혹가다 요양시설에 노인 학대나 방임 같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고른 곳이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닐지 걱정돼서 밤잠 설치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을 절대 모시면 안 되는 요양시설의 특징,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좋은 시설을 고르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호자님들이 놓치기 쉬운 안전 문제, 행정적인 평가, 응급상황 대처 능력까지 포함해서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기준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시설을 보는 눈이 웬만한 전문가 수준으로 높아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보호자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부터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용해서 부르곤 하는데요. 두 곳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반면에 요양원은 병원과 같은 치료시설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점인 곳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의 식사나 이동 등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왜 이 차이를 말씀드렸냐면 애초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이 다른 시설인 만큼 나쁜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거든요.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의료 처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나쁜 곳이고, 요양원은 돌봄과 정서적 케어가 부족한 곳이 피해야 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양원의 본래 목적이 돌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요양원 특징 8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위생 환경입니다. 시설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첫 냄새와 공기의 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냄새가 심하다는 건 단순히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환기가 안 되고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방향제 향이 지나치게 강한 곳은 지린내나 곰팡이 냄새를 덮으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공간과 안전시설입니다. 상담 가셔서 병실이나 생활실을 둘러보실 때 침대와 침대 사이의 간격을 유심히 보세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라면 감염병이 돌 때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또 복도와 화장실, 욕실의 안전 손잡이가 어르신의 키높이에 맞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바닥에 문턱은 없는지, 미끄럼 방지 처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로비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줄 손잡이, 화재 시 생명을 지켜줄 스프링클러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인력과 돌봄의 질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어르신을 모시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얼마나 많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력이라고 해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면 그 많은 어르신들을 다 꼼꼼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단순히 직원이 충분히 많은가요? 라고 묻지 마시고 요양보호사 한 분이 낮에는 몇 명, 밤에는 몇 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나요?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2.1명당 1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8명을 돌보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야간에는 인력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간 근무자가 층별로 상주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잠만 자는 구조라면 응급상황이나 낙상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둘러보실 때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복장을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직원들이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지, 어르신을 대할 때 어르신 식사하세요 라고 존중하며 눈을 맞추는지, 아니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드세요 라고 재촉하는지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인다면 그곳은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대할 여유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직원이 행복하지 않고 여유가 없으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케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공공기관 평가 등급과 행정 처분 이력입니다. 이건 사실 방문 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꿀팁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국의 요양기관 평가 등급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되도록 A나 B등급을 받은 최우수 우수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신설기관이라 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해서 D나 2등급을 받았다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할 건
건 행정처분 이력이에요. 과거에 노인 학대, 식자재 위생 불량 혹은 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경고나 영업 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과거의 이력이 현재의 서비스를 100% 대변하진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와 도덕적 양심을 지키며 운영해온 곳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식사의 질입니다. 만약 시설에 갔는데 거실에 어르신들이 멍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TV만 보고 계시다면 그곳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시설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소근육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활력을 위한 웃음치료나 노래 교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별도의 말벗 서비스나 마사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도 정말 중요하죠. 전문 영양사가 상주하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식단표를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실제 배식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밥이 너무 질거나 되지는 않는지, 반찬은 어르신이 씹기 좋게 잘게 다져서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식사 수발을 들 때 천천히 드시도록 기다려주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먹는 즐거움마저 없다면 시설 생활은 어르신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여섯 번째 기준은 바로 위치와 가족 소통입니다. 어르신들은 공기 좋은 시골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대중교통으로 퇴근길에라도 들릴 수 있는 곳이 최고 명당입니다. 라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뵙기 힘들고 가족의 발길이 뜸해지면 시설에서도 긴장감이 떨어져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불시에 자주 찾아오는 곳만큼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면회가 자유로운지, 평소에 어르신 상태나 일상을 전화나 메신저로 얼마나 자주 공유해 주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저희는 바빠서 연락 잘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식사 잘 하셨는지,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지 사진 찍어서 밴드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곳이 100배는 더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면회 시에 지정된 면회실에서만 짧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방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지, 즉 시설을 투명하게 개방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로 꼭 보셔야 할 것은 의료지원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상주하지만 의사는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의사, 즉 외부에 계신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2주에 한 번이 기준이지만 그보다 더 자주 오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밤중에 어르신이 갑자기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왔을 때 어떤 매뉴얼로 대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계된 협력병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응급차를 부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갖춰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냥 119 부릅니다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5분 거리에 땡땡 병원이랑 협력이 되어 있고요. 야간 간혹 인력이 바이탈 체크 후 즉시 이송하며 보호자님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곳이 믿을 수 있는 요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준은 바로 시설장님의 운영 철학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 시설장님이나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상담 내내 비용이 얼마다, 우리는 최신식 시설이다 라며 돈과 건물 자랑만 하는 곳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물어보고 어르신이 평소에 뭘 좋아하시나요?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시나요? 라며 삶과 인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믿으셔도 좋습니다. 시설장의 마인드는 그 시설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원장님이 어르신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모셔야 할 어른으로 존중하는 곳이어야 직원들도 그 마음을 본받아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가지나 되는 까다로운 기준들을 듣고 나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님이 눈물을 보이십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의료와 케어의 영역이에요. 오히려 집에서 전문 지식 없이 모시다가 욕창이 심해지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쉽고요. 보호자님의 건강과 경제 활동까지 무너져서 가정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시설에 모시는 것은 부모님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지켜드리는 아주 현명한 효도 방법입니다. 보호자님은 부모님의 간병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최적의
가족의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지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8가지 기준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 부모님께 딱 맞는 좋은 시설을 찾아드리겠다는 책임감만 가지시면 됩니다. 보호자님이 죄책감에 시달리시지 않고 건강해야 우리 부모님을 뵈러 면회 가실 때도 더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손을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을 둘러보신다면 화려한 인테리어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진짜 우리 부모님을 가족처럼 모셔줄 알짜배기 시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이라 막막하고 두려우신 그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보호자님의 마음까지 보듬어 드리는 따뜻하고 정확한 요양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